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하게 된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오늘부터 수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한 가운데 수사의 공정성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유용아 YTN 개건 해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병우 사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온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오늘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자신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바람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인연들을 가지고 수사를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 모습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에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하는. 과정이라는 게 다 있는 것이고 꼭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막 얘기하고 SNS로 다 얘기하고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오셨습니다. 모든 게 다 태양하고 비하고 구름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도 얼마든지 바위를 있게 하고 별을 있게 하는데 빠지면 되겠습니까? 바람이? 그러는 겁니다. 난 바람이라면 넌 눈물인 겁니까? 이런 노래가 생각나서 저희가 좀 넣어봤는데 일단 공은 검찰로 갔습니다. 특별수사팀 수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의심의 시선은 가시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병우 라인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특별수사팀을 만든 것 자체가 일단 기존에 있던 다른 부서에 배당하는 것보다는 좀 진일보된 그런 것을 보일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윤갑근 지금 이 대구검장의 기본적인 이제 예전에 어떤 수사했던 것들 이제 그런 걸로 쭉 이제 유출을 해 보면 예. 여러 가지 좀 걱정스러운 대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과 그다음 호흡을 맞춘 수사가 아주 정윤회 문건 사건을 예. 같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아시겠지만 결국은 완전히 이제 처음에 발단과 끝이 완전히 달랐죠. 그리고 이제 당초 청와대가 원했던 대로 사실 수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결과에 비춰봐서 이번 수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인데. 예. 우병우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법연수원 동기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또 근무한 적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극단적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병우 수석이 아침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예. 오후에 자기 조사 결과를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현역 수석이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를 이제 청와대에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 국민들이 그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상당히 이제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오늘 수사가 방해받는 상황에 보고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죠. 중간 예. 보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였죠. 예. 수사 결과는 보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 그 중앙지검장한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검찰총장, 법무부, 근데 법무부 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갑니다. 그럼 밑에 있는 검사가 맨 위에 있는 민정수석을 지금 수사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일반 조직에서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사상 초유의 일이죠. 예. 아니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잘못했으니까 예. 검찰이라는 것은 독립된 수사기구로 지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병우 수석을 바라보는 눈길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뜩이나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예. 민정수석에서 그만두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검찰 수사마저 이렇게 가니까 상당히 저는 우병우 수석 문제로 이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꼬일 대로 꼬이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 예. 이 난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민정수석을 수사해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인연이 또 수사에 또 방해 요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기자들이 하니까 윤곽근 팀장이 인연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첫 수사 시작하시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무엇보다도 뭐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공정하고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자세로 지금 수사를 하게 되셨는데 그런 뭐 인연들을 가지고 수사를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아마 나머지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합시다. 네. 윤곽근 팀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 얘기에다가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저런 인연 다 따지면 우리가 다 단군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네.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친박의 네. 한 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헌법 위에 인간관계와 의리가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그 원칙을 따지자면 사실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이제 검찰은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검찰 조직 전체가 사실 이제 이번에 윤곽근 팀장이 하는 수사가 지금 여기서 진경준 그다음에 홍만표 변호사 사건 등등을 해서 지금 검찰의 위신이 떨어질 때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 이번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 이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예.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이제 해체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여론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일단 윤곽근 팀장이 아마 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로 따지자면 우리가 생각했던 뭐 달리 굉장히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살해야 되니까. 예. 항상 저도 이제 검찰 출입해 보면 검찰이 어떤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조직 보호 본능 원리를 작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검찰 우선주의를 해서 어떤 모든 걸 하는데 이번에도 아마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거기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지 네, 않나 이제 싶습니다. 시작하는 단계니까 일단은 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구성을 보면 일단은 최정예 검사들로 꾸려져서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집권 만약에 지금 말기다.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에 좀 저도 좀 패를 걸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년 반이나 남았고요. 지금 근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청와대가 이미 이 우병화 수석 사건 문제를 권력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우병우 사건, 우병우 수석 문제를 제기한 특정 언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부패 기득권이다. 그리고 정부를 식물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서 우병우 수석을 사퇴할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청와대 입장에서. 그런데 만약 검찰 수사를 해서 우병우 수석이 사퇴할 만한 분명히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에서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1년 반이나 남아 있는 네.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 문제라든가 권력의 관리 체제에 있는 검찰이 그것이 가능하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 우병우 소속이 이제 자기가 무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예.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것이 이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된 명명백백한 일이 밝혀지고 된다라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청와대에서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과연 검찰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좀 두고 볼 일일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누리당에서 또 중진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출석률이 상당히 저조했다고 합니다. 오늘 중진 회의에서 당내 비박계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 정청이 협력해야 될 일이 있고 목소리를 내야 될 일이 있는데 지도부에서는 그런 점을 좀 심각하게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좀 표출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당의 모습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에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보입니다. 우리 이정현 당대표께서 어제 호남에 가서 민심을 듣고 하시는 그런 행보는 참 좋은 행보이긴 하지만 우리 지금 가장 국민들이 관심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정현 대표가 민심을 좀 들어야 된다 이런 비박계 쓴소리였는데 이제 허니문 기간은 좀 끝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사실 예. 이제 이정현 대표에게 정말 쓴소리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뭐 본인을 내시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사실 뭐 본인의 정책 성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압도적인 그런 역할을 했고 예. 또 본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당과 청와대와 당의 어떤 각을 세운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여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병우 민주당 문제는 분명히 이제 경선 전에는 이 사건 문제가 관해서 우병우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는 예. 쪽으로 입장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본인의 당 대표로서의 역할, 지금 뭐 회의는 많이 합니다. 3시간도 하고 뭐 또 민심 탐방도 하는데 일찍 지금 시작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 뭐 7시 반에 시작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예. 아무리 중요한 건 뭐 하겠습니까? 시험 범위에 나오지 않는 문제 열심히 공부한다면 예. 그 시험 풀면 0점 맞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를 풀어야 예. 됩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여당 대표는 그걸 알아야죠. 그 문제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정말 핵심에 대해서는 예. 다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답답할 지경이죠. 그런가 하면 답답한 이른바 낀박 정진석 원내대표는 요즘 속내를 회의가 그렇게 많은데 말을 못하고 SNS에 자꾸 쓰고 있습니다. SNS에 우병우 수석 사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요. 우병우, 이석수 국민 입장에서는 하찮은 존재다 이러면서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공직자는 자신을 또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민심 이기는 장사 없다 이러면서 속내를 과감하게 SNS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실제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민심 위반이 매우 심각합니다. 예. 청와대 입장에서 자꾸만 이 문제를 내부의 권력 싸움으로 보는데 그걸 떠나서 실제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한 청와대 입장 처리라든가 정권의 처리 입장 부분 등 굉장히 매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그럼 여당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죠. 국회의원들은 알죠. 예.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집권 여당에서 예를 든다고는 집권 여당 대표가 우병우 수석은 사퇴해야 됩니다. 딱 얘기하면요. 이건 무게감이 다릅니다. 상당히 청와대 입장이라든 우 수석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정현 대표는 바람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다 하고 있다 자기도. 예. 뒤에서 하면 뭐 청와대 의견 전달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이 가시화돼서 민심에 위반된 사항을 국정 운영이 청와대가 민심 위반 사항을 저지르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예. 집권 여당의 대표의 할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상당히 여당도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도 또 국민도 아주 힘들어진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 네. 이정현 대표가 오늘 답답했는지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 기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들어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저께 얘기했는데 오늘 똑같은 얘기를 오늘 다시 해달라고 그러고 또 똑같은 얘기를 모레 다시 해달라고 그러고 그거 안 하면 침묵하고 있다 그러고 꼭 그렇게만 부응을 다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태양하고 비하고 구름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도 얼마든지 과일을 익게 하고 별을 익게 하는데 빠지면 되겠습니까? 바람이? 그냥 우물에서 바로 숙명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입장도 있는 거 아십니까? 반드시 우물에서 숙명 안 내놓는다고 막 뭐라고만 나무래지만 마시고 그런 숙명이 되는 과정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어 영역 난이도 한 중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시를 한 예. 편 쓰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역할은 참모의 역할입니다. 예. 보이지 않게 역할을 해죠. 그런 참모가 하는 역할이고 이정현 대표는 지금 바람이 아닙니다. 농부의 역할을 해야 돼요. 수확을 따서 국민한테 먹여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람만 할 거나 뭐하러 대표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당 대표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정현 대표는 본인이 당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바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볼 때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매일 이야기해야 됩니다. 언제 묻든지 간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자꾸 묻는다고 짜증을 내시는데 문제는 예. 그러지 마시고 예. 수확을 해서 국민들에게 자 이겁니다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당의 당대표가 할 역할입니다. 예. 우물에서 바로 숭늉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다. 좀 기다려라.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 뭐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네. 그 결과가 상당히 국민에게 이익을 주고 행복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데 과정이 지금 상당히 추한 과정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 권력 내부의 추한 과정으로 가고 있고
여당의 존재감은 상실돼 버리고 그럼 과연 이정현 대표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냥 대선 관리도 그럼 공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정권 재창출에 있어서의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민심을 수용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다시 또 민심을 포용하는 이런 예.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란 말이죠. 그냥 이정현 대표 혼자서 홀로 그냥 그때 선거 유세하고 할 때 혼자 배낭여행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냥 대표인데도 혼자 배낭여행하는 배낭 대표가 될 확률이 크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정현 대표가 무엇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박근혜 국정 운영을 잘되게 하는 길이고 레임덕을 예. 맞는 길이냐 예.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주류가 대표가 됐다 그러면 예. 이게 대립과 갈등이 되지만 실제로 안 그렇기 때문에 진언은 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또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찾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보이지 않는 바람에 스스로를 비유했는데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 바람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새누리당 의원들의 바람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대통령의 바람도 함께 반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방안을 찾기가 힘든 게 아닙니까? 좀 지금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좀 물밑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좀 뭐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 걸 예. 이제 비유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예. 비유를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보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또 바람을 예. 피우고 있다, 선풍기를 틀고 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빨리 성과가 나야겠죠. 그리고 예. 지금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심정들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시원한 바람이 에어컨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예. 자꾸 뜨거운 지금 선풍기 바람만 나오니까 예. 국민 입장에 볼 때는 뭐냐 결과를 빨리 좀 보여주라 이렇게 아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가 물론 지금 상황에 참 어렵겠죠. 본인이 이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자꾸 대통령만 섬기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의 상황에서 좀 결단을 내려줘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예. 매듭을 지어줘야 될 시기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더위가 오래 가고 있는데요. 에어컨 바람이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요즘에 뭐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안철수 전 대표 모두 문턱을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어제 의총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자제했어야 마땅한데 공식 회의 중 거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제 잘못이었다고 반성을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대통령 후보 지지도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이정현 효과가 소멸되고 더민주는 전당대회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 국민의당은 상당한 폭의 상승이 있었고 특히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당이 상당히 좀 엄청 상승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승세가 아니 지지율에서 떨어지고 있죠.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도 떨어져 있고 국민의당의 존재감도 상실돼 있고. 근데 이 총선의 결과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총선의 결과에서 심판받았는데 친박계 핵심인 또 이정현 당대표가 됐고 국민의당은 총선에서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국민들이 좀 더 정치권이 기득권화돼 있으니까 양당 체제에서. 예. 좀 제3정당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 정치를 좀 더 중도적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우뚝 서라 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솔직히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객관적 시각에 봤을 때 박지원 원내대표가 잘하고 있지만은 국민의당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개인기에 의해서 끌어가고 있다라는. 박지원 당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정당 아닙니까? 예. 정당인데. 박지원 한 사람의 정치적 개인기에 의해서 당이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냐면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내년 예. 2월까지 이러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정권을 잡거나 안철수 전 대표가 대권을 잡는 행보가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안에 해야 된다. 예. 전당대회 해서 경선을 붙으면은 내부 조직도 완성이 되고요.
당원들도 많이 모집이 되고 예. 당의 틀이 잡히는 거죠. 자꾸만 그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상당히 국민의당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네. 안철수 당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박지원 당이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자 당 내에서 당 외연 확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양극단을 제외한 합리적인 개혁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양극단 중에 한쪽이 정권을 잡는다면 또다시 절반의 국민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끄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정체성을 인정하는 분들이 모여서 강한 경선을 할 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지, 무난한 경선하면은 무난한 패배를 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한테도 말씀하셨는데 박 시장도 우리 국민의당으로 와서 아름다운 경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을 밝혔을 뿐이지. 손학규 전 지사에 대해서. 손학규 전 지사는 뭐 수시로 전화도 하고 또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뜻을 전달을 했고. 국민의당이 꿈꾸는 아름다운 경선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당이 지금 이제 처한 그 어려움은 결국 이제 지금 당내 규모도 작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당의 어떤 대선 후보라고 해봤자 안철수 전 대표밖에 없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죠. 이걸로서는 도저히 흥행이 안 된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했던 양극단의 세력, 즉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중간지대를 다 끌어안아서 거기서 예. 정말 한번 한 판을 벌여야 된다.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어떤 시나리오겠죠. 예. 즉 뭐 박원순 시장도 오고 손학규 전 대표도 오고 등등해서 여기서 경선 한번 세게 붙어서 정말 중간지대의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이제 대결할 경우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김종인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손학규 전 대표도 이제 찬바람이 불면 올라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 등등 이 뭔가 중간지대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정계 개편 움직임이 저는 본격화될 거로 봅니다. 27일쯤에 박 전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만날 것 같은데요. 네. 손심이 국민의당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당 기울기보다는 이제 뭔가 제3의 지대, 중간지대를 뭐 왜냐하면 국민의당을 바라오기는 본인들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빅텐트론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지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국민의당도 하나 일원으로 참여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게 이제 손학규 전 대표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부담 없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런 모양새가 저는 좀 앞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난 21일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저녁에 있는 삶이 필요할 때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하니까 언제 한번 좋은 자리에서 얘기 나눕시다 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놨죠. 그러니까 지금 이현정 의원이 지적한 대로 예를 지금 새누리당은 친박 세력이 당권을 잡고 더불어민주당도 뭐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친문 세력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중간지대가 열리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당이 그 중간지대를 담보하면서 큰 그림을 그릴 만한 능력이 있느냐는 게 문제죠. 지금으로서 좀 답답하죠. 안철수 전 대표가 진짜 정치인으로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 그림을 보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DJ 같은 경우는 이제 평민당을 만들 때 제야에게 지분을 50%를 할애했고요. 그리고 이제 3당 합당이 됐을 때 이기택 세력에게 지분의 50%를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치는 어차피 세력 확장이거든요. 새 정치라는 건 뭡니까? 세력이 확장돼야 되거든요. 그 세력 확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부분들을 양보하고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득을 주면서 하나의 통합을 가정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과연 그런 부분들을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또 정치적 수완과 능력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국민의당의 정치적 생존과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만나는 시점이 상당히 공교로운데 더민주 전당대회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제3세력이
뭉치는 게 좀 가속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손학규 전 대표가 참 들어가는 공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당 전체가 보면 일단 친문 세력 중심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돼버렸기 예. 때문에 들어가서 공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날로 정한 것도 보면 자 이렇게 됐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정하십시오. 아마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활동량을 넓히기 위해서는 일단 더불어민주당 당정 갖고 있지만 예. 그러나 나와서 좀 제3지대에서 만들어서 뭔가 좀 세를 불려 나가고 예. 이런 것들이 국민의당하고의 움직임들 또 이제 왜냐하면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김종인 대표가 일단 좀 이제 쉬시지 않습니까? 예. 쉬는 것보다는 뭔가 본인이 역할을 할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움직임과 함께 이런 각각의 움직임들이 뭔가 하나의 움직임으로 엮어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거기에 새누리당 비박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런 움직임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우병우 사태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되어 가고 좀 극단적으로 간다면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조금 저는 시간적으로 늦을 걸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올 연말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예. 점점 새누리당도 친박 중심으로 당 운영에 간다면 비박들도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시간차는 있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내년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는 차지할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선 이후 계속 얘기 나왔던 제3지대 이게 가시화될지 조만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유용아 YTN 개건 해설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